네, 한중 NCS 하면 역시 이 순행식 냉각 시스템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기존 공냉식은 그 배터리 셀 간 온도 편차가 뭐 플러스 10도씩까지 난다고 하는데 순행식은 플러스 3도씩. 오,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잖아요. 네, 효율 차이가 크죠. 그리고 하루에 충전, 방전 횟수도 공냉식은 보통 한 번인데 순행식은 4번까지 가능하고요. 화재 위험은 낮추면서 또 전력 소모량은 무려 40%나 줄였다고 하니까 그 효율성은 확실히 장점입니다. 이 40% 전력 소모량 감소는 이게 정말 대규모 ESS 운영할 때 비용 절감에 결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한중 NCS의 핵심 경쟁력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삼성 SDI, 거기에 순행식 ESS 부품을 단독 공급하는 솔벤더라는 점. 아, 이게 아주 강력한 부분 같아요. 그렇죠. 솔벤더 지위가 중요하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2030년에 매출 1조 원 목표.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근데 순행식 기술 장점은 알겠는데 이게 초기 설치 비용이 공냉식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더 높다는 건 좀 부담 아닐까요? 아, 초기 비용 문제는 있겠네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삼성 SDI라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하죠. 만약에 삼성 SDI가 뭐 공급망 안정화 이런 차원에서 다른 협력사, 그러니까 멀티벤더 체제로 가기 시작하면 한중 SDI는 이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 측에서도 뭐 다른 고객사 제안에 바로바로 대응하기는 좀 버겁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네, 그 단일 고객사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근데 한중 NCS도 그냥 있지 않더라고요. 핵심 부품 특허를 여러 개 내고 자체 생산 비중도 높여서 기술 유출 막으려고 하고요. 아, 기술 보호는 중요하죠. 네, 후발주자가 쉽게 못 따라오게 진입 장벽을 계속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의 큰 태양광 업체에서 첫 수주도 따냈다고 하고요. 아, 독일 쪽 수주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북미나 유럽 쪽으로 고객사 더 확보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게다가 그 수익성 낮았던 내연기관 부품 있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 쪽? 그거 올해 말에 생산 종료할 예정이라니까 이제 수익성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ESS 부품 마진율은 2자릿수라고 하잖아요. 2자릿수 마진율. 네, 그건 매력적입니다. 근데 R&D 비용 투자가 계속 늘면서 뭐랄까 전체 영업이익률 성장은 아직 좀 더딘 편 아닌가요? 아, R&D 비용 부담이 있긴 하죠. 그리고 그 내연기관 사업 정리도 이게 계획대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2025년 지금 생산 능력이 ESS 부품이 한 2천억 원, 자동차 부품이 8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글쎄 5년 뒤 2030년에 1조 원 매출 목표, 이게 정말 현실적일까요? 좀 너무 야심찬 목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야심차긴 하죠. 근데 ESS 시장 환경 자체는 정말 좋잖아요. 시장은 크죠. 네. 특히 북미 시장. 연평균 13%씩 성장해서 2035년에는 무려 233기가와트시 GWH 규모까지 커질 거라고 하니까요. 네, 전망치는 그렇죠. 신자생 에너지 발전 늘어나고 또 오래된 전력만 교체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미 미국 5개 주에서는 ESS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하고. 네,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것 때문에 중국산 제품 쓰기 어려워지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반사이의 기대감이 있죠. 삼성 SDI랑 같이 북미 시장 들어가는 한중 NCS한테는 정말 좋은 환경인 거죠. 시장 성장 자체는 분명 기회 요인인데요. 근데 정책 변화 가능성 같은 변동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요? 예를 들면 그 IRA 보조금 규모가 혹시라도 축소될 가능성 같은 거요. 보조금이 줄면 아무래도 수요가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뭐 회사에서는 보조금 없어도 경제성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시장 반응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시장 반응은 지켜봐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이야 한중 NCS가 순행식에서 앞서가지만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겠어요? 아, 경쟁사들이요? 네. 그때도 계속 기술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 CAT의 자회사인 엠비쿨 같은 글로벌 강자들하고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 심화 가능성, 그쵸? 근데 한중 NCS도 그런 거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신제품 SBB 1.5 모델 양산 시작해서 효율 높이고 있고 네, 신제품 양산. 중국 법인 생산 라인도 이제 ESS 중심으로 바꾸고 있고요. 또 미국에는 2027년 양산 목표로 생산 법인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아, 미국 법인 설립. 27년 양산이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네, 글로벌 생산 거점을 미리 딱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죠. 특히 북미 시장에서 삼성 SDI 점유율이 거의 60, 70% 된다고 하니까 같이 성장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해외 법인 설립이나 생산 라인 전환 같은 계획들이 실제로 얼마나 차질 없이 딱딱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죠. 계획대로 되는 게 중요하죠. 특히 미국 법인 설립하고 양산까지는 변수가 많을 수 있잖아요. 중국 법인 전환에서 원가 절감 효과가 얼마나 날지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요. 회사 스스로도 지금 실적 전망치 그리고 가이던스 내놓기 어렵다 할 정도로 대내외 환경 변동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한중 NCS는 확실히 성장하는 ESS 시장, 특히 북미 시장을 보고 독보적인 순행식 기술과 삼성 SDI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수익성 개선 노력이나 글로벌 생산 능력 확대 계획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역시 그 삼성 SDI라는 단일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 부담, 앞으로 더 심해질 경쟁 환경, 또 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의 리스크, 이런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중 NCS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이 두 가지 가능성, 삼성 SDI가 다른 공급사를 찾아 나설 가능성과 경쟁사들이 순행식 기술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을 가능성,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한중 NCS에게 더 큰 위협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